안녕하세요. 샘샘과학입니다. 이번엔 식물과 에너지, 광합성과 에너지 중에서 제2소단원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책은요. 여기 130페이지, 128페이지고요. 자, 이렇게 사람이 뽀송뽀송하게 잘 자라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되죠. 하지만 뭐든지 적당히라는 조건이 있을 거야. 그치요?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도 우리 차가운 씨에게 맡긴 식물이 사망을 했는데 대충 왜 그런지 친구들이 대부분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길래 죽은 거야? 물도 안 줬고 햇빛도 잘 못 보고 온도도 뭔가 안 맞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네, 식물이 잘 자라나게 하려면 광합성을 잘하면 돼요. 광합성을 잘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목표예요. 목표가 중요하다고 했죠? 해볼게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있다고요?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이 세 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각각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점점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네. 다음,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높으면 높을수록 광합성량이 비례하면서 이렇게 증가하지만 어느 농도 이상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네. 따라서 어느 한계점까지만 많이 주면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농도든 빛의 세기든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여기도 증가가 되겠죠. 그런데 온도는 그래프 개형이 다르다? 온도는 어떠냐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여기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X축, Y축. 그쵸?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 온도점, 예를 들어 이 온도가 X라고 할까? 이 X라는 온도점을 지나니까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보이죠. 네, 따라서 온도는 어떤 온도 이상에서 일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망이에요. 알았죠? 너무 온도가 높으면 식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온도만 그래프 개형이 다르니까 온도는 점점 높을수록 광합성 잘하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실험이에요, 과학은. 그러니까 실험에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거를 잘 연습하면 돼요. 먼저 탐구팡 1. 빛의 색이랑 광합성량과의 관계. 뭘 알고 싶어? 빛이 셀수록 광합성량이 어떤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그거의 답을 찾는 거예요. 시금치 입조각을 이렇게 구멍 뚫어서 만들어. 그런 다음에 탄산, 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넣은 다음에 주사기로 꾹 눌러서 공기를 빼내는 거야. 공기를 빼내고 나면은 원래 시금치가 튜브처럼 둥둥 떠 있을 텐데 이렇게 공기를 빼내면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가라앉은 시금치 잎조각 6개가 지금 탄산, 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 상태에서 같은 거리에다가 전등 3개를 설치해요. 여기 주의해야죠. 전등의 거리를 같게 해야 실험마다 이 전등의 개수로만 차이를 두는 거예요. 알았죠? 거리는 같게 하고 전등의 개수로 차이를 두는 거야. 그래서 먼저는 하나 켜고 이렇게 빛을 쬐어줘. 그러면 얘가 시금칩이 뿅 하고 이렇게 둥 떠서 올라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점점 올라올 거거든요. 시금칩이 왜 떠오르게? 광합성을 하면 뭐가 발생해요? 산소가 나오잖아요. 숫자 이거 안 보이잖아. 보이는 걸로. 산소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이런 거다. 이렇게 시금치 잎 여기 거의 엉덩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뽕뽕뽕뽕 기포가 발생하니까 이 산소가 데리고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광합성을 활발히 하면 막 빛을 쬐주자마자 바로 뿅 올라오는 거예요. 알았죠? 해석을 한번 해볼게. 자, 전등이 켜진 개수가 한 개일 때는 265초 만에 올라왔는데 2개를 켰더니 240초, 3개를 켰더니 209초밖에 안 걸렸어. 무슨 뜻이야? 전등이 켜진 개수가 많아졌더니 입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짧아졌잖아. 즉, 전등을 3개 했다는 거, 전등의 개수를 더 많이 했다는 건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거죠. 빛의 세기가 세졌더니 빨리 떠올랐다? 광합성을 활발히 했지. 같은 시간 안에는 광합성을 더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바로 내릴 수가 있어. 봐봐. 빛이 셀수록 광합성량이 더 많았다라는 거를 이 시간이 더 짧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알았죠? 답 따라볼까? 탄산, 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왜 사용해? 여기 포인트, 탄산. 광합성을 시키려면 재료인 이산화탄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담근 물 속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산화탄소는 CO2. 다음, 잎조각이 떠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맞지, 그렇지. 이렇게 나뭇잎, 여기 시금치 잎인가? 뒷구멍에 산소가 발생하죠. 광합성을 하면. 따라서 그 산소 타고 뽕뽕뽕 올라오는 거라고. 즉, 산소가 발생하는 양 자체가 광합성을 한 양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어, 광합성량을. 굉장히 똑똑하죠? 이렇게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그럼 해석. 전등의 개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하겠다는 거야. 빛의 세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실험에선 뭘 조절한 거야? 전등의 개수를 조절한 거예요. 그렇다면 실험할 때 전등의 개수만 조절하면 나머지는 같게 유지를 해야 돼요. 오케이? 다음, 전등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모든 잎이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짧아졌죠. 즉, 빛의 세기가 강할 때 광합성이 활발하니까 발생하는 산소의 양이 뭐야, 여기 감소라고 적어있죠? 증가라고 써야잖아. 자, 감사. 틀린 거 알려줘서 감사. 여기 증가함으로. 빛의 세기가 강하면 광합성이 활발해서 발생하는 산소량이 증가하죠. 어려우면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결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실험 범위 안에서 해석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실험을 반복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빛의 세기는 어느 정도까지만 점점 광합성량을 증가시키다가 그 색이 X라는 색이 그 이상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걸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이 실험 범위를 벗어나서. 다음 탐구팡 2. 자, 이번에 똑같아. 빛의 세기를 광합성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뭘 했냐면 전등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전등빛의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나 봐. 그래서 각 밝기마다 이 검정말에 빛을 쪼인 다음에 발생하는 기포의 수를 센 거야. 광합성을 하면 뭐가 생기지? 산소가 생기는데 그게 공기방울로 뿅뿅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기포수가 뭘 의미하는 거야? 산소 발생량, 즉 광합성량을 의미를 하는 거죠. 다 했다. 자, 전등의 밝기 세기를 크게 할수록 점점 기포의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발생한 이 산소방울의 기포 수는 1분 동안 광합성량을 의미하는 거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여줄까? 그래. 다음에 탐구팡 3번.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의 세 번째 실험이에요. 자, 이번에 뭘 했냐면, 이번에 가랑 나의 똑같이 시금치 입조각을 가라앉히게 장치를 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탄산, 수소, 나트륨을 넣었죠. 왜 넣었어? 그렇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야 광합성을 하지. 그런데 자, 가랑 나에서 지금 뭘 다르게 했게? 빙고. 전등과 비커 사이의 거리를 지금 다르게 설치를 했어요. 어떤 걸 위해서 전등과 비커 사이 거리를 조절한 거야? 제목이 나와 있지. 그렇지. 빛의 세기를 다르게 하려고 이번에는 거리를 다르게 한 거야. 문제. 가와 나중에 비커가 받는 빛의 세기는 누가 더 클까? 정답. 당연히 빛의 세기는 가가 크지. 가깝잖아. 뜨겁겠지. 그때 여전히 똑같이 모두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한 거야. 같은 시간, 빛을 쬐어주는 동안에 더 빠른 시간에 다 올라왔다면 더 빠르게 광합성을 그만큼 한 거잖아. 즉 광합성을 활발히 한 거잖아. 그쵸? 네, 빛의 세기가 클 때 광합성량이 활발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랑 나중에 떠오르는 시간이 어디가 길었을까요? 어디가 길었을까? 그렇지. 나가 길었겠지. 왜? 거리가 멀잖아. 즉 빛의 세기가 더 약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에서 오래 걸렸겠지. 광합성이 덜 활발하니까. 알았죠? 그럼 정리. 전등과 비커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빛의 세기는 약해지는 거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입조각이 모두 떠오르는 시간은 길어지겠지. 빛의 세기가 약해지니까. 따라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전등과의 거리가 멀수록, 즉 빛의 세기가 엄마? 거리가 멀수록이래. 나 진짜 sorry. 거리가 가까울수록이지. 잘하세요. 전등거리가 비커랑 가까울수록, 즉 빛의 세기가 슬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네, 수업 시간에 제대로 해줄게요. 이제 체크판 풀 수 있죠? 네, 이거는 답 적어주지 않을 거야. 답만 말할 거야. 숙제니까. 1번,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세 가지는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빙고. 그다음에 광합성 양과 환경요인 간의 관계를 그리래요. 어때요? 너무 쉬워요. 봐봐. 먼저 첫 번째 나는 이거 할 거야. 빛의 세기.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맞죠? 그다음 두 번째. 나 이거 그릴 거야.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을 증가시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일정. 라스트. 온도. 온도는 서로 모양이 다르니까 온도만 다른 색으로 해야지. 온도는 점점점 증가하다가 갑자기 급격히 뚝. 네, 너무 쉽죠? 이건 그려줬다. 네, 3번. 삼급항 원 실험에서 이번에는 전등은 한 개로 유지를 하는데 탄산, 수소, 나트륨의 농도를 조절한대. 그랬을 때 시간을 그 시금치 입조각이 떠오르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한대. 뭘 알아보는 거야? 환경 요인 중에 탄산수소, 나트륨의 농도? 답이 보이는 거죠. 눈을 감은 거야, 귀를 막은 거야. 답이 나와 있잖아요. 뭐래? 맞아요. CO2 농도를 조절하고 싶은 거예요. 조절할 때 광합성량이 어떤지를 알고 싶은 거에 너무 쉽잖아. 눈을 떠보라고요. 다음에 2번. 실험 결과 탄산, 수소, 나트륨의 농도가 높을수록 입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짧아지겠지. 왜냐하면 광합성량이 더 활발한 거니까. 네. 다음에 4번. 잘 읽어봐. 입조각 24개를 탄산, 수소, 나트륨 수용액이 담긴 비커 4개에 6개씩 넣고 비커 몇 개를 만들었어요? 6개씩이니까 6, 4, 24. 비커 4개 나눠 담은 거겠네? 비커 4개. 그 4개를 각각 0도, 10도, 20도, 30도로 온도를 다르게 하겠대. 그때 입이 전부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한대. 알고 싶은 건 뭐야? 오늘 우리 지금 뭐 배워?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배우잖아. 그렇다면 똑같아. 이번에는 뭐에 대한 광합성량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야?
맞아, 잘했어요. 여기 온도라고 써 있잖아. 눈 감은 거 아니죠? 여기 온도라고 써 있잖아. 온도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 실험은 모두 같게 유지해야 온도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따라서 정답 뭐라고 똑똑하게 정리할래? 맞아요. 여기 온도만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뭐? 온도와 광합성 양과의 관계. 네.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2번. 실험 결과 예상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 이 실험 범위 안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 양이 광합성이 활발하다. 광합성 양이 증가한다. 이 정도. 근데 이 실험 범위 밖에서 너무 높은 온도로 실험을 해보면 이제 광합성 양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강의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녕!